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전체 시총이 1.1조까지 올라갔습니다. 1.4% 상승하고 오늘은 모든 게 초록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1,685불, 이더리움 1,764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석 한가위 잘 보내고 계신지요? 환율 때문에 걱정이 많은 지금 시국입니다. 1,400원을 넘는다, 1,500원까지 갈 수 있다, 1,500원도 넘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한번 금리 인상이 빅 스텝을 예상하고 있죠. 환율이 상승하면 국가적으로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큰 폭의 상승 후 하락할 때가 더 고통받는 것은 사람들은 잊고 있습니다. 강달러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 혼자만 잘 살 수 없는 이치입니다. 미국이 혼자 살려고 할 때 모든 나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화폐 시스템 설계 당시부터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던 디플레이션이 오던 우리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은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게리 겐슬러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암호화폐에 대한 추가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의사당 의원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장 규제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추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추가 감독이 자신의 SEC에서 권한을 뺏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권한은 주되 자기 SEC의 권한을 뺏어서는 안 된다. 드디어 본색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CFTC 상품거래위원회는 파생 상품을 감독할 권한만 있기 때문에 의회는 CFTC가 특정 디지털 자산에 대한 현금 시장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금 지원도 필요하고, 현재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CFT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상품이냐 아니면은 증권이냐, 이것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디지털 자산 업계는 규제가 임박했음을 깨닫고 모든 규제를 반대하는 것에서 SEC가 아닌 CFTC가 상식적인 감독을 지원하는 쪽으로 대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다른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규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이냐 아니면 증권이냐를 떠나서 그 밖에 모든 것은 유가증권이므로 SEC가 다뤄야 한다, 이런 주장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비트코인 옹호자였던 안소니 폼플리아노는 비트코인 가격 예측이 어리석은 게임이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투자회사 모건 클릭 디지털의 CEO인 폼프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예측에 실패한 이후로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에서 눈 속에 빨간색 레이저를 없앤 것에 대해서 커뮤니티 일부 구성원으로부터 반발을 받고 있는데요. 폼플리아노는 비트코인 10만 불, 12만 불 가격 예측에서 한 발 물러나서 트위터 프로필 사진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의 상징인 레이저 눈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폼플리아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을 바뀌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미래의 잠재력에 대해서 깊은 확신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 개인적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구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나의 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깊지만 많은 것은 변했다고 말합니다. 투자자는 누구나 겸손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2019년 6월 비트코인이 약 12,000달러였을 때 1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비트코인은 8배가 아니라 그 기간 6배 정도 상승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폼프는 정확히 맞히지 못한 내가 틀렸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폼프는 또한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가격 예측은 어리석은 게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면서 비트코인은 나를 점점 겸손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의 찰리 호스킨스는 미국 정부의 새로운 권고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자산의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환경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환경보호국 EPA와 미국 에너지부의 참여를 요구하는 새로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 보고서의 권고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호스킨스는 이 제안이 비트코인을 나중에 전면 금지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국과 미국 에너지부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작동 방식을 변경하도록 암호화폐 회사와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매우 낮은 에너지 집약도, 낮은 물 사용, 낮은 소음 발생, 그리고 청정 에너지 사용에 대한 표준, 추가 전력 부하, 무탄소 발전 등 여러 가지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하는 표준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결국 효과가 없게 판명되면은 행정부는 집행 조치를 모색해서 의회와 함께 암호화폐 자산 채굴을 위한 고에너지 집약도 합의 메커니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거하는 법안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초 바이든 대통령이 책임 있는 디지털 자산 혁신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호스킨슨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작업증명 암호화 자산에 나쁜 소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제 비트코인을 금지하기 위해서 미국 환경보호국과 미국 에너지부까지 참여하게 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할 수 없는 표준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을 금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없을 때 에너지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행정명령이나 법안까지 만들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랫폼 로빈후드는 카르다노 에이다에 대한 외부 송금을 가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달 초 에이다를 상장한 이후 고객의 요구로 카르다노 에이다의 외부 송금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에이다를 안팎으로 전송할 수는 없지만 로빈후드 크립토 플랫폼의 모든 자산에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빈후드는 7월에 플랫폼 안팎으로 암호화폐 전송을 처음 시작을 했지만 4월 달에 9% 직원을 해고하고 8월에는 또 23%의 직원을 해고하는 등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르다노 개발자 IOHK는 카르다노는 확장 가능한 분산형 블록체인으로 9월 22일 바실 하드포크 업그레이드를 출시한 예정으로 바실 하드포크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용량을 늘리고 거래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카르다노 에이다의 업그레이드라고 말하면서 바실이 카르다노의 스마트 계약 메커니즘인 플루투스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업그레이드 후에는 더욱더 많은 고객들의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로빈후드와 에이다의 고객에 부항하는 그런 로빈후드 플랫폼 시스템을 만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